안녕하세요. 밀려서 빨리 진행 중인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원종 홍대선의 김포공항 차량기지 이전 내용이 나왔었고, 2월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북 횡단선이 발표됐죠. 그 다음 최근에 지난주 정도인가 이번 주 정도인가 긴가민가 한데 3월에 종식으로 지금 공개된 건 아닌데 인터넷 쪽에서 루머로 원종 홍대선이 거의 이제 확정됐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돌고 있는 내용이 맞는데 실제 최종 발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굉장히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이 나름 좀 괜찮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인터넷에 어떤 내용이 돌았느냐. 첫 번째로 2호선 차량기지 이전은 안 한다. 예. 지금 2호선 차량기지 이전 문제랑 같이 엮이면은 쉽게 해서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신정 차량기지를 빼버리고 그 땅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 신정 차량기지와 함께 2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지금 원종 홍대선과 함께 계속 이전시키려고 논의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나 봐요.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라 연장은 그냥 인천의 희망사항이고, 설령 원종 홍대선 원종로까지 2호선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는. 예. 2호선 차량기지 입출구 열차 문제, 2호선 지선 원종 홍대선까지 해가지고 목선선로에 세 가지 다른 목적을 갖는 노선들을 한꺼번에 투입시키기에는 선로 용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2호선 차량기지 이전은 없던 내용으로 백지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예. 이 2호선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선택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강서구, 부천, 그 다음에 뭐 상암, 양천 등등 원종 홍대선과 직접적인 지금 이익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하기는 이용관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물론 2호선 같이 들어오면 좋긴 하죠. 같이 들어오면 좋긴 한데 2호선 때문에 계속 일정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빼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플랜 A까지는 아니고 플랜 B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기지는 2호선과 원종 홍대선 통합 차량기지가 아니라 원종 홍대선 전용 차량기지로 이제 부천시 오정구 쪽에 지금 한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부천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할 경우 제가 꼽았던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하는데, 그 오정대로라고 그러죠. 화곡역에서 남부순환도로 거쳐가지고 계속 부천으로 가는 길, 거기 보면은 논밭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간 논밭인데 서울 인접지역에 논밭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수도권의 거대화 현상이 꼭 그렇게 논밭을 존치시키는 게 언제나 옳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권, 청라권 다 지금 인천은 지금 나가리 되고 있어요. 지금 인천은. 예. 뭐 어쩔 수는 없죠. 뭐. 예, 나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인천의 꿈이 크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였고, 2호선 지선까지 인천에 두는 거는 저 굉장히 좀 큰 무리라고 봐요. 뭐 정치적 공약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원종 홍대선 완성 후 인천은 전도 얘기했죠. 제 2구간으로 먼저 1구간으로 홍대 입구부터 원종까지 짓고 다 지어지면은 이제 연장공사로서 인천 연장이 되는 게 순리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홍대부터 계양 아니에요, 청라까지라고 하죠. 여기를 한 번에 다 지어버리면 공사 기간도 2배거든요. 5년에 끝낼 거 10년에 끝내는 거고, 10년 만에 끝낸다면 15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천 연장까지는
당장 급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1구간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한 세부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착공을 1구간 착공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하리라 봐요. 이게 확정이 될 경우는. 그러면은 뭐 공사기간 5년 하면은 거의 뭐 최장 7년 이상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수도권 서울의 서부 쪽 강서구죠. 강서구, 양천구, 그다음에 부천, 인천, 김포 쪽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물론 뭐 정부의 총 대략적인 개발 로드맵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별로 잡음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또 10년 후는 또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 일단은 원정 홍대선, 홍대 입구에서 노선 이름대로 원정까지는 1구간으로 짓고, 인천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래서 2호선 차량기지 이전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2호선 차량기지 이전이 포함됐으면은 화곡역이 지금 2호선, 5호선 원정 홍대선의 트리플 환승역이라고 하죠. 말이 트리플이긴 한데 원정 홍대선하고 2호선은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환승역이 됩니다. 예. 뭐 트리플 환승역이다 그러면은 5호선 타는 데가 5호선 이렇게 있고 2호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원정 홍대선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등, 쉽게 얘기해서 전철을 타는 플랫폼이 세 곳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2호선 차량기지 이전까지 같이 포함한다 하더라도 2호선 라인하고 원정 홍대선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직결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환승 플랫폼은 두 곳이 나오고, 그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은데 이제 2호선이 빠지니까 5호선하고 원정 홍대선만 환승이 됩니다. 화곡역은. 예. 그래서 오히려 2호선을 백지화 시켜버리면 장점이 뭐냐면은 까치산역에 대개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까치산은 그냥 지금 그대로 존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원종 홍대선 5가지 문제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여의도 방향, 여기가 방화 방향, 방화. 그러면은 잠시만요, 좀 헷갈리는데, 전철 타는 곳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호선 지선이 이렇게 있는데 5호선은 복선이에요. 가는 곳이 있고 오는 곳이 있는데 2호선 지선 까치산역은 단선이거든요. 이거를 2호선 차량 기지를 연장하려면은 까치산을 복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단선역 지상의 단선역을 복선역으로 만드는 건 쉬운데 지하의 단선역을 복선역으로 만들려면 옆에 또 터널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역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5호선, 2호선이 굉장히 좀 인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은 이거 공사 어떻게 이건 될지는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튼 이러한 까치산역 대개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원정 홍대선 5가지 문제점 중에 2가지가 해결이 돼요. 2호선 차량 기지를 없애면은 2호선도 안 다니고 까치산역도 들어올 필요가 없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강서구하고 인접지역에 새로 추가되는 역이죠. 신설역, 환승역은 어디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양천구 쪽이죠. 신월역인데, 엄밀히 말하면 양천구인데 이게 좀 양천구 강서구의 경계선에 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화곡 프루지오 정문 쪽, 정문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화곡 프루지오 지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장산역 쪽이 후문이고 강서교육청 쪽이 정문입니다. 예, 즉 신월동 방향이 정문인데, 정문이 그럭저럭 역세권 범주에 가능하거든요. 확실한 역세권은 아닌 게 꽤 멀어요. 아마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화곡 푸르지오 살았고, 회사가 종로였을 때 출근은 전철로 우장산역에서 이제 종로 상역까지 내리고, 돌아올 때 퇴근할 때는 아주 뭐 집안에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은 조계사 앞에서 606번 버스를 타고 신화중학교 앞에서 내렸거든요. 그 신화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화곡 푸르지오까지 정문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한 10분 정도가 더 걸어야 될 거예요. 신월역 예정지까지는. 15분 정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최단거리 기준으로 우장산역이 한 5, 6분이거든요. 화곡 푸르지오 후문 기준에서. 정문 기준으로 15분이면은
그럭저럭 역세권, 이 역세권이라 살짝 미묘한 그런 범위긴 한데 어찌됐건 없는 것보단 낫겠죠. 예. 그리고 원종 홍대선과 경전철 목동선에 환승이 됩니다. 신월역은 이 경전철 목동선의 종착역이 신월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좀 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역으로서 강서구청역, 아마도 강서구 기준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강서구청이 지금 마곡 이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강서경찰서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근처에 봉제산역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러면 이제 가칭이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가 계속 원종 홍대선이나 안 그러면 강북 횡단선 때도 얘기했지만은 강서구의 세로축 교통라인, 메인 교통라인, 교통로 중 하나가 이제 화곡로죠. 가양역에서 화곡역에서 이제 부천, 신월동, 부천, 강서구에 만나는 교차점까지, 여기가 굉장히 좀 정체가 심한 구간이에요. 예. 일단 강서구청 사거리 쪽도 뭐 상시 정체 구간이고, 출근길에는 부천에서 화곡역까지 굉장히 좀 정체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종 홍대선은 이 화곡로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화곡로의 수많은 교통 정체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천 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원정동, 고강동 이쪽 분들은 뭐 역곡으로 가시기도 하는데 5호선 쪽으로 많이 출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번계열 버스들이라든지 그런 버스들이 59번도 있었던가요? 하여간 예, 화곡역에서 많이 정차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화곡역 내려가지고 이제 전철을 이용하시는데, 신월역, 예, 그러는데 강서구 입장에서도 지금 강서구청 쪽이 교통 정체를 많이 해소시킬 그러한 키메이커가 되겠죠. 예.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은 전철을 이용하시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생기면은 한정거장 차이로 화곡역, 가양역이 전부 다 이어지니까 아무리 그래도 버스보단 전철이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누누이 얘기한 대로 화곡역과 가양역은 환승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누누이 얘기했던 거니까 크게 짚고 넘어갈 건 아닌데, 가양역 좀 제가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북 횡단선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전철 목동선도 지금 강서구 인접 전철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곡소사선까지 강서구가 지금 전철 노선도가 계획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북 횡단선역,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보다도 시작점이 중간에 있는 강서구 쪽이 좀 더 많은 혜택이 있어 보이는 역이고, 이름은 강북 횡단선인데 한강 이남까지 내려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예. 뭐 궁극적으로는 목동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곡, 여의도 연결이거든요. 김포공항 등등. 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강북 횡단선으로 인한 등촌역이 급행 및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 목동선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예상외로 지금 원종 홍대선하고 경전철 목동선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종 홍대선하고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의 노선이에요. 원종역 자체가 대곡소사선하고 원종 홍대선의 환승역이거든요. 다 지어지면 환승역이 되는 거고, 대곡소사선은 이미 확정이 됐고 원종 홍대선까지 추가되면 환승역이 됩니다. 예. 근데 대곡소사선은 김포공항을 가가지고 이제 고양시로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를 환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정역 기준으로 뭐 상암 DMC를 간다 그러면은 대곡소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 환승해야 되고, 원종홍대선에서 한 번에 상암 DMC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왠지 좀 성격이 비슷한 노선들이거든요. 특히 지금 상암역은, 상암 DMC는 뭐 강서구 하고 무슨 뭐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인지 공항철도, 대곡소사선, 원종 홍대선, 대곡소사선 아니죠? 공항철도, 원종 홍대선, 근데 강북 횡단선까지 지금 전부 다 강서구로 진입해요. 예.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비슷해요, 성격이. 서울 진입 목적이라면은 종착하는 부분이 상암 DMC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봉도선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곡소사선 배차 간격도
15분 정도 될 거로 예상되더라고요.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는 2호선이 빠지니까 이제 전차를 얼마나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배차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보면 당연히 편성 배차되는 발주량이 줄어들면 여기도 뭐 최악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10분에서 15분 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배차 시간을 엇갈리게 배차를 하면은 비슷한 목적지를 가는 두 노선이지만 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곡 소사선은 2020년 개통을 지금 목표로 이제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원종 홍대선도 빨리 힘내야겠죠. 예. 그렇다면 아까 전에 목동선하고 원종 홍대선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목동선의 경전철이죠. 목동선의 구조를 보면은 신월동 라인, 신정동, 목동 라인이 있습니다. 신월동 라인은 남부 순환도로 라인이거든요. 남부 순환도로 관통하는 거죠. 신월 공수부대 사거리 앞에서 쭉 서부 트럭 터미널까지, 거기에서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다시 꺾어서 우묵구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당산까지 가는데, 이게 사실 2013년인가 12년에 현대산업개발 사업자 선정까지 된 노선이에요, 목동선이. 근데 그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서울시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정부 서울시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이유로, 반려당한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을 그럼 우리 못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5년 넘게 표류되고 있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남부순환도로 구간에 지금 지하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파야 되면 결국 돈이 그만큼 많이 들고, 지하도로 때문에 터널 위로 그 고가로 놓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그러한 지금 난점들도 있고, 신월동 라인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월역 기준에서 버스 타고 화곡역에서 5호선으로 가나, 안 그러면은 환승역이 오목구역이죠. 오목구역까지 경전철을 타고 가는 거 누가 더 빠르느냐. 출근 시간대는 아무래도 경전철의 정시성을 보장하니까 빠르겠는데, 그 외에 출근 시간대만 벗어나면은 그냥 신월역에서 버스 타고 화곡역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화곡역까지는 좀 약간 애매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당산역까지 가면은 신월역에서 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거장을 간 다음에 이제 당산역을 환승을 해요. 그런데 원종 홍대선이 있어가지고 신월역이 환승이 되면은 신월, 화곡, 강서구청, 가양, 가양, 세정거장 타고 9호선 급행 환승하는 거거든요. 열정거장 대 세정거장이에요. 예. 무슨 열정거장도 급행도 아니고, 이거 한정거장씩 다 멈추는 그냥 보통의 열차거든요. 한번 뭐 역간거리 2km 안팎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정거장 가는데 2분 정도 걸리면은 20분 가가지고 당산역에서 환승하느냐, 안 그러면 6분 만에 가양역 가가지고 똑같은 급행이죠. 완행도 아니고 둘 다 급행으로 환승하느냐의 차이예요. 예. 따라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6분인데, 원종 홍대선이 있어가지고 신월역에서 원종 홍대선으로 가양역 갈 경우는 6분대에 가양역까지 가는데 20분, 반대쪽 끝까지 갈 경우 당산까지, 이 차이거든요. 원종 홍대선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래서 목동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월동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원종 홍대선을 절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예. 목동선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한데, 9호선 환승하는 과정이 너무 길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 바에 이제 바이패스 단축로죠. 거의 뭐 샛길 정도 수준의 원종 홍대선으로 신속하게 가서 환승을 해야 경전철 목동선의 신월역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신월동에서 원종 홍대선에 대한 좀 적극적인 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9호선 환승뿐만이 아니라 신월역에서 전철 타가지고 홍대, 상암, 무한승으로 가거든요. 여의도, 강남도 9호선 환승 시간 자체가 단축되니까 당연한 얘기고, 뭐 사대문 말할 것도 없죠. 뭐 5호선 직행이니까 마포도 그렇고. 예.
그래서 목동선 하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원종 홍대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뭐 저보다 이 교통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의 머리가 훨씬 좋을 테니까 이 정도는 아마 숙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원종 홍대선이 생기면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신월역, 그 다음에 화곡역에서도 홍대 가려면 버스 타던가, 안 그러면은 김포공항 가가지고 환승을 해야 되죠. 번거롭죠. 그런 부분들이 단축이 되죠. 예. 가양역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상암동 주민들은 지금 상암에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상암 DMC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매한 수색역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상암 DMC 하나인데 지금 최종 위치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월드컵 파크라고 아파트 단지 그 근방에 여기 하나 지금 신설된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암동 주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이 노선은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치인분들이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부천부터 양천, 강서, 마포까지 많은 힘을 내주셔가지고 빠른 결론이 내서 빠른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강북 횡단선 때도 잠깐 정리했던 내용인데 약간 좀 다르게 정리해 볼게요. 현재는 서울시 주요 도심과 강서구로 연결하거든요. 2호선 지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까지. 앞으로 확정이 된 노선들은 강서구 인근 지역과 강서구를 연결합니다. 뭐 다 나왔죠? 김포경전철, 대곡도사선, 원종홍대선. 직접 있는 건 아니지만 목동선 같은 경우도 지금 양천구 쪽에서는 김포공항 연장이나 마곡 연장 등의 이야기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강서구까지 연장이 된다. 강서구 노선으로 편입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확정이고, 미래 그 이유 같은 경우, 그 이유는 이제 서울시 타 지역하고 한반도 타 지역과의 강서구 연결이 전 이것도 실현되리라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강북 횡단선이 지금 잡혀 있긴 한데 뭐 홍제동 그쪽이죠. 뭐 구파발 그쪽에서 이제 마곡까지의 직행 루트라든지, 안 그러면은 저기 뭐 신내동 중량구죠. 예. 강북이나 중량구에서 마곡까지 단축 대각선 급행 노선, 그런 부분들도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강서구가 마곡 하나만 있으면은 좀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같이 높이는 좀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수도권 지금 전철 보면은 넘버링 노선이죠. 1호선, 9호선 여기까지는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 사업이죠. 간단한 영어로 LRT 경전철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경전철은 포인트 투 포인트, 환승 포인트끼리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광역전철, 서울 박수도권하고 서울을 연결짓는 지금 그런 전철 노선이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는. 예. 국토부 혹은 경기도 쪽 소관하는 광역전철, 인서울에서 지금 LRT 경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장거리 노선에 대한 좀 장거리 노선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이렇게 좀 평소에는 많은 왕래가 없는 지역들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뭐 강서구라든지, 김포공항 의정부에서 가려면 공항버스밖에 없죠. 전철 타면은 예. 여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뭐 경기 동부라든지 경기 북부에서 강서구까지 있는 그런 전철이나 광역전철 생기리라 봅니다. 물론 단기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영역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 KTX,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 1차죠. 1차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KTX가 지하로 고속으로 가면 사실상 GTX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강서구가 지상 고속道路로 놓을 만한 땅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KTX가 들어온다면 지하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김포공항 고속버스 터미널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산 익산 고속도로의 서울 광명 구간이죠. 예. 마곡과 방화동 사이, 방화동 쪽이죠.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지금 고속도로 들어가는 건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마곡에서 광명까지 15분이거든요.
물론 위로 가면 이제 경기도 문산, 파주 문산까지 가고, 밑으로 가면 이제 다른 노선들하고 고속도로하고 환승도 되고, 직접 가더라도 이제 전라북도 익산까지 이어지고. 강서구 도로교통 최악의 맹점이 고속도로가 없다는 건데, 지금도 부산 가려면 이제 올림픽 도로 타고 가던가, 안 그러면 이제 서부간선도로 타고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도시간선도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용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국제선, 홍콩에서 김포공항 간다거나, 대만은 지금도 가죠. 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오사카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가는데, 좀 김포발 일본 노선이 확대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교통 인프라의 확장을 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들리는 이야기는 5월 정도에 최종 지금 정리 중이고, 용역 조사는 끝났고 5월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거 그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라서, 5월에 발표된 내용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야 되죠. 예,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본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다 한들 이제 토지보상 문제 남아 있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만 거의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는 게 지금 아무래도 올해 중에 좀 10년 내내 표류하던 내용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5월까지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신문 기사에서 강서구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다, 완화가 된다죠 라는 얘기가 신문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고도 제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법, 그 다음에 국제법. 국제법은 이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민간 항공 모시기인데, 민간이라고 이게 무슨 이게 공립이냐 사립이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공사들, 그렇죠? 예. 그래서 군용 항공기가 아닌 민간 여객용 항공기에 대한 그렇게 국제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이 국내법에 의한 고도 제한을 없애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대한 고도 제한을 없앤다 한들 국제법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이카오 쪽에 동의가 있어야지 풀리는 부분이고, 지금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국제법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내부 TF 테스크포스 팀이죠. 가동된 지 꽤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지금 많이 노력 중이라고 해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니죠. 다른 이제 강서구 분들이 직접 국토부에 질의도 몇 번 해보시고 그랬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되긴 될 것 같다. 예,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단지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이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런 게 있잖아요. 토지대장 보면은 보통은 많이들 그걸 자세하게는 안 봐요. 저도 그렇고. 근데 강서구 쪽에 이 고도 제한 안에 묶여있는 그런 아파트들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뭐 토지대장 보면은 무슨 항공법에 의한 고도 제한 구역인가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없앤다. 예. 그래서 뭐 어찌됐건 국내법이라도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징조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징조입니다. 예.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이제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청을 마곡으로 이전하면서 시범 삼아 100m짜리 건물을 지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지역 케이블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고도 제한도 지금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 정도로 짧게 고도 제한 관련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요. 내친 김에 지금 계속 1월에 원종 홍대선, 2월에 강북 횡단선, 다시 또 3월에 원종 홍대선까지 나왔잖아요. 다음 이야기는 원래 좀 그 키노트를 만들어 놓고 묵혀두고 있었는데, 김포경전철이 7월에 개통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서구하고는 큰 접점은 없어요. 예, 없는데 원래는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번외편으로 뺄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계속 지금 지하철, 전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마저 김포 경전철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